이라고 네.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추상적이라서 네. 이 위원회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궁금하고요.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취약점이 한 가지만 꼽자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네. 코로나와 또 변이, 또 새로운 감염병 팬데믹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떤 치료와 백신과 방역 이런 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이런 소위 이런 비대면 상황이 막 쭉 전개가 될 때 거기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오히려 더 나아지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그러한 상황에서 취약한 입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 격차를 또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교육 격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모의 관심이라든가 학교의 배려로 대면 교육을 받을 때 못지않게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다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신기술이라든가 첨단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게 돼서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특정 그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질문 손에 들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시죠. 예, YTN의 이경국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재구성될 관련해서 이제 발전적인 해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개편된 이후에 좀 체감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향후 선거운동 어떤 구체적인 구상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거 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의사결정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좀 새로운 뭐 특색이라면 특색이고, 그리고 좀 우리 선거운동에 좀 선거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좀 종전보다 조금 이 연령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좀 아이디어들도 좀 더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앞쪽에도 또 질문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 오른쪽에 네. JTBC 네. 강희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JTBC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했었던 유승민 후보도 홍준표 후보와의 원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제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제 결별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과도 또 소통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함께 경선을 했던 분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더 팩트 신진환 기자입니다. 대선이 57일 남았는데 남은 본선 레이스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이 있다라면 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정치 경험은 짧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이게 관전을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그 영향을 받을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꽤 오래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후보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오늘 추후 일정 때문에 기자회견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못하신 분이 계시면 직접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후보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우리 합니다. 대변인께서 네, 그러면
예, 계속 손을 들어주셨는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미국 NK뉴스의 김정민 기자입니다. 현안 질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한 번 쐈고 좀 위협이 계속되는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하실 계획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방지. 네, 그리고 또 최근 75.2%의 한국인이 핵잠수함을 찬성한다는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핵잠을 추진하겠다고 국방공약으로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1월 5일 날도 극초음속, 그러니까 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그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이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근데 이 정부는 그 북한의 어떤 그 호의적인 어떤 평화 그런 어떤 저는 그걸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 몰입을 해서 유엔의 핵 관련 이런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된다. 지금 민주당 후보 역시도 스냅백이라고 해서 먼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우리 대통령도 뭐 프랑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그 선의를 자꾸 강조를 하면서 그 대북 그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기사도 보고 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그 미사일을 더 고도화 시켜가면서 우리의 그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실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것을 뭐 방지한다고 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어떤 외교나 이런 그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그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그 북한의 이 핵 고도화 이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간에 중단을 시켜야지 이거를 현실로 인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문제까지 외교 안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외교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후보님 저 문화일보 서정민 기자 네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대위나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후보 자신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뭐 다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시던 또는 뭐 그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를 하시던 그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고 그걸 뭐 한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다채로운 질문들에 대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심, 변화, 그리고 책임을 담아낸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은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고맙습니다. 네.
교육 격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모의 관심이라든가 학교의 배려로 대면 교육을 받을 때 못지않게 충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또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다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신기술이라든가 첨단 기술 같은 것들을 개발하게 돼서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어느 특정 그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그런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 손에 들어 주셨는데요. 말씀 주시죠. 예, YTN의 이경국 기자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그 선대위 재구성될 관련해서 이제 발전적인 해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개편된 이후에 좀 체감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향후 선거운동 어떤 구체적인 구상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거 전략은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의사결정이 조금 더 빨라진 점이 좀 새로운 뭐 특색이라면 특색이고, 그리고 좀 우리 선거운동에 좀 선거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좀 종전보다 조금 이 연령이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좀 아이디어들도 좀 더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앞쪽에도 또 질문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후보님 오른쪽에 네. JTBC 네. 강희연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JTBC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제 대선이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 경선 과정에서 경쟁을 했었던 유승민 후보도 홍준표 후보와의 원팀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노력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네. 또 이제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제 결별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과도 또 소통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함께 그 경선을 했던 그 분들하고 그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 더팩트 신진환 기자입니다. 그 대선이 그 57일 남았는데 남은 본선 레이스 과정에서 그 가장 큰 변수와 관건이 있다라면 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 정치 경험은 짧지만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서 이게 관전을 많이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그 영향을 받을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꽤 오래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후보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 오늘 그 추후 일정 때문에 기자회견을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못하신 분이 계시면 직접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후보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나 두 개 정도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우리 합니다. 대변인께서 네, 그러면 예, 계속 손을 들어주셨는데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미국 NK뉴스의 김정민 기자입니다. 현안 질문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한 번 쐈고 좀 위협이 계속되는 상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하실 계획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방지. 네, 그리고 또 최근 75.2%의 한국인이 핵잠수함을 찬성한다는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 이재명 후보는 핵잠을 추진하겠다고 국방공약으로 얘기를 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1월 5일 날도 극초음속, 그러니까 한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그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이 마하오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 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근데 이 정부는 그 북한의 어떤 그 호의적인 어떤 평화 그런 어떤 저는 그걸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 몰입을 해서 유엔의 핵 관련 이런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된다. 지금 민주당 후보 역시도 스냅백이라고 해서 먼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우리 대통령도 뭐 프랑스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 대통령에게도 북한의 그 선의를 자꾸 강조를 하면서 그 대북 그 안보리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기사도 보고 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계속 그 미사일을 더 고도화 시켜가면서 우리의 그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실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것을 뭐 방지한다고 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어떤 외교나 이런 그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그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그 북한의 이 핵 고도화 이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간에 중단을 시켜야지 이거를 현실로 인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북한의 문제까지 외교 안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오늘 외교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후보님 저 문화일보 서정민 기자 네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서정민이라고 합니다.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선대위나 이런 조직적인 문제가 아니라 후보 자신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뭐 다 선대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시던 또는 뭐 그 지지를 좀 유보하고 철회를 하시던 그 모든 문제는 제게 있는 것이고 그걸 뭐 한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다채로운 질문들에 대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진심, 변화, 그리고 책임을 담아낸 윤석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은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고맙습니다. 네.